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세종시장 후보에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확정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시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재입성을 노립니다. 두 도시 41명의 의원 중 32명이 시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산시와 한국철도공사가 협약을 맺고 코레일 열차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인센티브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10월쯤 행복도시에서 해제된 지역의 상가 업종 규제 완화를 담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25일부터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최근 현직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세종시장 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등 세종시장 선거전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3기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행정 수도를 완성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고 희망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복 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 저 이춘희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선 경선 상대인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배선호 세종시당 부위원장을 이겨야 합니다. 3자 경선 결과는 22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 국민 참여 경선을 거쳐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엔 2명의 결선 진출자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세종시장 최종 후보가 나왔습니다.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성선재 국제변호사를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한 겁니다. 최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 상대들을 언급하며 함께 원팀이 돼 반드시 시정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최민호를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공천을 통해 확정시켰습니다. 그 열망을 모아 이제 시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세종시를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춘희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되면 10년 만에 행복청장 출신 간의 리턴 매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현직 시장의 출마 선언에 이어 국민의힘에선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등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에는 보령 서천 지역구의 김태흠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공천 확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도정교체로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내라는 준엄한 명령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비상하는 새로운 충남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양승조 충남지사를 겨냥해 더 이상 이웃집 아저씨 같은 리더십으로는 충남 발전을 이끌 수 없다며 잃어버린 12년 민주당 도정의 사슬을 끊어내고 밋밋하고 정체된 충남을 화끈하게 바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완, 박찬우 전 의원은 김태흠 의원의 당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시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재입성을 노립니다. 두 도시 41명의 의원 중 32명이 시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천안시 의원은 모두 25명입니다. 이 중 5명을 뺀 나머지 20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다시 도전합니다. 인치견 전반기 의장과 황천순 의장은 천안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고 김선태, 김선홍, 정병인 의원은 체급을 올려 도의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름대로의 시내버스라든지 대중교통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책적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에서의 정책이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선택권, 광의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광역 의원으로서 정책적 확장성을 위해서 광역의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에선 16명 중 4명이 불출마나 다른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시장이 도전했던 황재만 의장은 오세훈 시장과의 당내 경쟁에서 밀려 이번 선거엔 선수로 뛰지 않게 됐고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김영희 의원은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수영 의원과 이상덕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 도시에서 시의원에 재도전하지 않은 9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통해 천안은 2석, 아산은 1석의 시의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개원하는 제9대의회, 과연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선거구는 면지역과 동지역이 한 개 선거구로 묶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을 위한 꼼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즉각 터져나왔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세종 지역 개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9%를 득표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을 7%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민주당이 앞선 곳은 세종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도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나눠서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12개 동지역에선 민주당이 모두 이겼지만 읍면지역은 연기면을 제외하곤 9개 읍면에서 민주당이 열세를 보였습니다. 연기면도 단 3표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동지역은 민주당, 읍면지역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이 열세 지역인 읍면지역을 일부 동지역과 묶은 것은 민주당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지난 선거와 같이 싹쓸이를 위한 이른바 게리맨더링의 전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유리한 동지역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읍면 지역을 묶음으로써 그 지역을 상쇄를 하겠다는 거죠. 상쇄를 하겠다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들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세종시에서도 이제 그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읍면 지역과 동지역이 묶인 3개 선거구의 인구 분포는 어떻게 될까? 제3선거구의 경우 부강과 금남면, 대평동이 묶였는데 인구수는 면지역 인구가 동지역보다 3,700여 명 더 많습니다. 또 제4선거구 역시 연기, 연동, 연서면의 인구가 해밀동의 인구보다 4,500여 명 더 많았습니다. 반면 제6선거구의 경우 장군면이 한솔동보다 11,000여 명 이상 적었습니다. 2개 선거구는 읍면지역이, 1개 선거구는 동지역 인구가 더 많은 상황. 현 시점에서 단순 인구수로만 어느 당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종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면과 동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게 되는 이번 선거에서 이들 3개 선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의 깊게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아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초록빛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은행나무길에서는 모처럼 밖에 나온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싱그러운 경치를 바라보며 걷던 시민들은 어느새 봄 기운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제가 되니까 모처럼 이렇게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좋으니까 나무 잎사귀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데를 산책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처럼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아산시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맺고 쿠레일 열차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열차를 이용해 아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관광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시는 아산시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는 버스 운영비와 숙박비 일부를, 네일로 패스를 이용하는 개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SNS에 후기 등록을 하면 네일로 바우처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는 누리집과 전국 여행센터를 통해 철도 연계 프로그램을 홍보하게 되며 공모전 등 이벤트도 진행하게 됩니다. 아산시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가 아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먹고 마시며 그리고 숙박하시면서 아산에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하실 거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레일 열차 연계 관광 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아산역 여행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관광재단 출범식이 내포 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재단은 관광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충남 관광 플랫폼이란 비전 아래 오는 2025년 관광객 4천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관광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 충남 관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지원과 주민 참여형 지역 축제 개최, 고부가가 지형 정보통신기술 관광자원 창출, 혁신관광 연구개발과 마케팅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합니다. 세종시가 오는 10월쯤 행복도시에서 해제된 지역의 상가업종 규제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이달 초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기초 현황 조사와 관련 기관 협의, 도시계획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쯤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상가업종 규제 완화 과정에서 분야별 의견 청취와 대안 마련 등을 위해 상인연합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이 발굴기관인 삼한문화재연구원에서 보관 중이던 세종시 출토 국가귀송 매장문화재 2,510점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지난달 시립박물관이 국가귀송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되고 첫 인수된 유물들로 세종시 오생활권 건설 과정에서 출토된 것들입니다. 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구슬이나 청동거울, 토기 등으로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 향토 유물박물관이 건립되면 국가귀송 유물을 적극 활용해 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25일부터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노일교실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시설은 3차 접종을 마친 시민만 출입할 수 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칸막이 또는 끼어앉기 환경에서 제한적 식사가 가능하며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충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 아산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합의안에 의하면 충남의 광역의원은 천안 1석, 아산 2석, 서산 1석, 당진 1석의 선거구를 신설합니다. 그러나 광역의원 확대 취지에 따라 기초의원도 이에 맞게 증가해야 함에도 광역의원 2명이 증가한 아산은 기초의원이 1석 증가하고 광역의원 1명이 증가한 천안은 기초의원이 2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충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조정안은 4월 27일까지 의견 수렴과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2명, 아산시 1명, 서산시 1명, 당진시 1명, 농산시 1명의 기초의원이 증원됩니다. 감사원이 2020년 하반기 투기 의혹에 직면한 세종시 의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적정 조치를 통보했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20일 국민제안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명칭은 세종시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세종시 도로개설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 적정성이며 청구인 A씨 등 모두 363명이 제기한 투기 의혹 공익감사 청구안을 다뤘습니다. 대상은 이태환 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으로 모두 조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1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각각 당원 자격정지 1년 6개월, 2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 프로그램 운영사업인 도담누리 놀이활동가와 참여가정을 모집한다고 중부메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천안시 특화사업인 도담누리 사업은 가정식 놀이활동 전문가를 양성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아이와 재미있게 놀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파견 부모 교육입니다. 놀이활동가는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유아 성장 발달의 4가지 영역별 교육을 이수하면 실습 후 가정에 파견될 수 있습니다. 참여 가정은 36개월 이상 미취학 자녀를 둔 천안시 거주 가정 중 3가정 이하로 그룹을 형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제14회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지구의 날 소등 행사와 탄소 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디트뉴스24 김다솜이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20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세종시청을 비롯해 시 소속 공공기관 한두리교, 항나래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소등 행사를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은 비상전등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시민들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상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같은 날 세종 기후환경 네트워크와 기후변화 주간 중 시민들과 오프라인으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와 회차지 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당초 신당동 일원에 공영 차고지를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차고지와 회차지가 도심권이나 북부권에 집중되면 노선체계 개편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권역별 차고지 분산 배치와 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청 봉서홀과 천안시 유튜브 채널에서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4월 도솔 아카데미 강연을 엽니다. 박 변호사는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수십 년간 억울한 사람을 위해 일해온 자신의 경험담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도솔 아카데미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선 다음 달 5일까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면적 약 64만 2,527제곱미터, 인구 수용 계획 4,649세대의 환지 방식으로 공동주택 용지와 준주거 용지, 도시 기반 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구역 내 오랜 주민 수건 사업인 탕정면 돈산리와 천안 신불당을 연결하는 광로급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6월 23일까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접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로 2023년 아산시 주민참여 예산 편성 규모는 15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과 지역 발전 사업 등이며 단순 생활 민원 사업 등 수혜 범위가 일부에 국한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는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4일까지 강소농 육성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 교육은 농업 경영 규모는 작지만 경영 개선 의지가 높은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 교육과 심화, 후속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 정책과 제도 이해, 농업 경영 분석, 농가 목표 설정 등입니다. 신청은 농기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20명을 모집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세종시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특별한 가족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다음 달 세미와 함께하는 5월 가족 미디어 학교라는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를 위한 방송 스피치, VR로 그리는 우리 가족 드로잉,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모티콘 만들기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참가자는 프로그램별로 대6가족을 모집할 예정이며 다양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당 1개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미디어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